자, 저번 거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다음 진도를 나갑니다. 자, 9페이지 피십시오. 9페이지. 9페이지. 저번에 몇 개 풀고 끝난 것 같은데요. 과제 한 것 중에서 9페이지에서 질문이 있는 거 있으면 하십시오. 풀고 넘어갈 테니까. 9페이지에서 과제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다 풀어드리고. 자, 질문 있으시면 9페이지에서 자, 4번 한번 해봅시다. 4번. 4번. A하고 B는 같은 거리를 움직였네요. 근데 시간 자체가 5초하고 10초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평균 속력이 2배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틀렸습니다.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S는 2분의 1의 AA의 5의 제곱, S는 2분의 1의 AB의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동거리가 같으니까 가속도는 4대 1이 되어야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맞네요. 지금 이 문제도 매우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인데 학교 선생님은 그럼 몇 대 몇이냐고 물어볼 수 있겠죠. 바꿔서. 기존에 있는 수능이나 내신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낼 수 있다. 자, 이제 디귿을 많이 틀리는데, 자, A가 여기에 도착하면 B는 여기까지 오는 시간의 절반을 씁니다. 시간을 절반 쓰면 중간에 있습니까? 아니죠. 무조건 시간에 따라서 1, 4, 9, 16 이렇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시간의 절반을 썼을 때는 25m 지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니은만 답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질문하셔요. 처음 시작하는 거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결승선에 도착할 때 속력이요? 계산해 봐야겠죠? 자, 가속도가 몇 배예요? 가속도가 4대 1이 아닙니까? 근데 곱하기 여기는 시간이 5고 여기는 곱하기 10이니까 2배 차이가 나겠죠.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시? 5번이요. 5번. 자, 5번. 평균 속력은 항상 그 과정에서의 시간 다 찾고요. 그 다음에 거리 차원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거리는 주어졌죠. 10.6cm라고 주어졌는데, 그러면 50타점이면 이거 하나 찍는데 50분의 1초 걸립니다. 둘, 셋, 넷, 5개. 0.1초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수하면 답이 되겠죠. 106 되겠죠. 106이. 6번은 저번에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10페이지로 갑시다. 10페이지에도 딱히 어려운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혹시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숙제를 안 냈나? 선생님? 기억이 안 나. 첫날이야 내가 안 냈을 수도 있는데. 질문사항 있으시면 없습니까? 10번에 3번 한번 해봅시다. 10번에 3번. 3번. 그룹 0위는 등속으로 움직였고 철수는 등가속도로 움직였네요. 그러니까 철수는 등속도 했다. 틀렸죠?
자, 그러면 철수와 영희는 5번 만나서 함께 달린다? 자, 옳은 것을 그러했는데, 어떤 게 의문인 거죠, 그러면? 한 번 만나요. 근데 한 번이 굳이 말하자면 한 번이 처음엔 영희가 앞서 있다가 철수가 따라잡은 이유는 철수가 항상 앞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번이겠죠, 이거는. 뭐 다른 거밖에 없죠. 그러면 자, 그러면은 11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만한 것들은 13번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3번 정도 그러겠죠. 13번 정도. 왜 그러냐? 처음 보는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재빨리 힘을 질량으로 나누면 어떤 차원이 되냐? 가속도 시간이 되겠죠. 그래프를 바꿉니다. 바꾸면 질량이 3이니까 1이고 10 이렇게 되겠죠. AT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여기 속도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10만큼 속도 변화한 거예요. 속도 변화량입니다. 10이 아니라 답이 아니라. 그럼 처음 속력이 얼마였어요, 이거? 10이었으니까 정답은 20이 되겠죠. 아, 그래요? 20입니다. 답지가 잘못됐대요. 자, 또 다른 문제. 오늘 처음 오신 학생은 이거 저번에 수업을 안 들었잖아요. 일요일 날에 보강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뭐 충분할 것이고. 또 14번까지 다른 문제. 14번에 디귿 한번. 합력은 실제 힘을 전부 합친 겁니다. 지금 이 지우개는 합력이 0인 거죠. 나는 합력이 0인 거죠. 이제 이런 거를 힘과 운동을 하는데 이게 선생님이라면 나는 밑으로 중력 받는데 바닥이 나를 떠받치는 힘, 그거를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수직항력.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두 힘이 같아서 힘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이라고 그래요. 실제 받는 힘. 합력 또는 알짜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향은 누가 봐도 다르겠죠. 하나는 빨라지고 하나는 느려지는 거니까. 없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15번 한번 봅시다. 15번. 대부분 이 스타일을 보면 요 단어가 나옵니다. 동시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나라는 성적을 잘 맞아야 되는 그런 학생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공식처럼 동시에 써있다 평균 속력을 생각하라. 이게 나는 공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라는 말이 있다? 평균 속력을 해야 되는구나. 왜 그렇겠습니까? 동시라는 얘기는 시간이 똑같으니까 거리만 보고 평균 속력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시간 걸렸으니까 이동거리만 알면 평균 속력의 비율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다. 그러면은 Q에서 R까지 평균 속력 구하라고 했는데, 자, 상황을 봐봅시다. A는 P에서 Q까지 속력 V로 일정하였고, B는 기준선 P에서 R까지 EV로 일정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했는데 여기를 지날 때 속력을 모르겠네요. 그거를 X라고 둡시다.
기준선 R을 지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한 거예요. 가속도 운동. 그래도 동시에 지났으니까 우리는 B가 먼저 편하겠네. B의 시간은 3회를 2V로 나눈 시간이겠죠. 그럼 A는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L을 V로 나누면 되겠죠. 나머지는 그러면 이해를 Q에서 R까지의 평균 속력을 모르죠. 이 자체를 모르죠. 근데 뭐랑 같아야 됩니까? 얘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3L을 2V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2L에 우리가 원하는 V 평균은 자, 이쪽으로 연산하면 2V분의 L이 될 거니까 없어지고요. 따라서 평균 속력이 4V가 되겠죠. 답이 4V가 됩니다. 근데 이거 비슷한 문제로 X를 구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X 바꿔버리면 여기서까지가 평균이 4V니까 X는 얼마야 돼요? 7V가 되겠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얘 나와야 되니까. 자, 아주 뭐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일단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요. 18번을 한번 해봅시다. 18번. 질문이 없으면 18번. 자, 어디를 읽어봐도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간 정보가 없을 때는 나중 속력의 제곱, 처음 속력의 제곱은 2배의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 이걸 활용해서 그러면 900에서 마이너스 400 2배의 가속도 보기가 빠져버렸구나. 날라가 버리네. 2배의 가속도 곱하기 이동거리 500이 되겠죠. 보기가 빠졌긴 했는데 구해버리죠. 그럼 이거는 500이고 가속도는 2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가속도 구했으니까. 자, 몇 초 걸릴까요, 그러면?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은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25죠. 그래서 500을 25로 나누니까 시간도 알 수 있겠네요. 뭐 저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뭐 기억, 니은, 디귿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예? 글로 갔어? 저기 있네. 예. 여기 있네. 평균 속력 저기 있고, 시간 있고, 다 찾았죠, 그러면? 그래서 이게 프린트가 너무 난잡할 것 같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본책이 다음 주에 올 거예요. 근다고 분홍색 갖고 다니십시오. 왜냐면 프린트들이 더 많아. 그 책을 제보를 해도 또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주는 거는 여기 빨간 거에 잘 넣고 다니시고 아마 다음 주쯤 오면은 물리 제본책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 13페이지에서 잘 모르겠는 것들을 해보십시다. 자, 주로 이제 계산을 잘 못할 거라 생각하고 계산하는 거 계속 연습해 볼게요. 계산하는 거. 자, 자유낙하하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항상 낙하 거리를 주어지고 속력
또는 시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이때 도달하는 시간은, 속력은 EGH가 되고,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얼마큼 낙하했는지만 알면 이 두 식을 유용하게 써먹는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정지 상태에서 해야 돼요. 거의 정지일 겁니다. 45m. 그래도 45m면 3초 걸려요. 1초에 5m, 2초에 20m, 3초에 45m, 4초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겠죠? 딱 숫자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하니까, 뭐 5초, 6초, 이거는 뭐 이제 학교를 때려쳐버려야지, 그러면. 낼 리가 없어요, 낼 리가. 그건 뭐 장난질 치는 거지. 그렇게 낼 이유도 없고. 거의 없습니다, 거의. 99%는 1, 2, 3초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주 볼 단어들이에요, 저거는. 20m 2초겠죠? 자주 나온다, 그죠? 20m 속력은 얼마냐? 2초 떨어졌으니까 10, 20이 되겠죠. 이런 단어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연직상방 운동을 또 어려워하니까 연직상방 운동도 해봅시다. 연직상방 운동. 연직상방 운동의 주요 핵심 사항은 초기 속력을 주어져서 뭐가 궁금한 거냐? 최고점. 이 최고점까지 이동하는데 어떤 상황 중에 당연히 시간 물어보겠죠. 얼마 걸렸는가? 그러면 초기 속력을 G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10으로 던졌으니까 얘는 1초 걸리는 거예요. 자, 10으로 던지면 1초, 20으로 던지면 2초, 25로 던지면 2.5초, 30으로 던지면 3초, 40으로 던지면 없어요, 그런 거. 이해되죠? 1, 2, 3초 안에 거의 낼 수밖에 없다. 무슨 뭐 산수 장난질 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라가봤자, 지가 올라가봤자 보통 10으로 던지면 얼마 올라갈 것 같아요? 최고점의 높이. 최고점의 높이는 2G분의 초기 속력의 제곱입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자주 활용해야 되니까 이걸 알면 좋아요. 그럼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10으로 던졌으니까 최고점의 높이는 5m, 20으로 던지면 20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다 구했죠? 최고점에 걸린 시간, 높이 다 구했죠. 1초 5m. 자, 24번 계산 문제 또 해봅시다. 계산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A에서 C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있는데, 자, B까지는 30으로 갔고 C까지는 60으로 갔으면 평균 속력은 이 거리도 모른다고 치고요. 이 거리도 모른다고 치면 총 2D를 간 거고요. 중간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은 D를 평균 30으로 나누면 되고, 평균 속력은 이 과정상의 거리에 대해 생각한다, 시간에 대해 생각한다. 저번에 해드렸어요, 이거. 어차피 이건 의미가 없었다. 어차피 없어지니까 통분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면은 180분의 3 플러스 9가 되겠죠. 9분의 2. 20이니까 40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면 직접 뭐 계산하셔도 되고, 이 크기, 거리를 몰라도 사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값찾는 건 크게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요. 자, 요거. 자, 25번도 연직 하방 운동입니다. 연직 하방 운동인데 봅시다. 뭘 물어봤는지. 3H하고 H인데 자, 연직 아래로 던지고 얘는 EVJ로 던졌는데 A가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B의 3배이다. 그럼 A가 지면에 도달했을 때 속력은 얼마인가요? A의 상황은 초기 속력이 V0고 가속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린 시간이 3배라고 했으니까 얘가 T, 3T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초기 속력은 2V0고 플러스 G의 T 이게 되겠죠. 이게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속력입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죠? 활용하긴 했지만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또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이동거리가 주었으니까 이동거리에 대해서 한번 또 써봅시다. A는 3H는 V0 3T 플러스 2분의 1의 G의 3T의 제곱이 될 거고요. B는 H만큼 떨어졌는데 2V0 T 플러스 2분의 1 G의 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연립해서 얘네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요런 문자들을 처리해야만 V0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처리해 봅시다. 이거 3배에서 갖다가 놓으면은 6V0t 플러스 2분의 9의 GT제곱 6V0t 여기다 3배 줬으니까 잘못 썼네. 잘못 썼어요. 여기다 3V0t 2분의 9의 GT의 제곱 여기다 3배 해주면 6V0t 2분의 3 GT제곱 되겠죠. 그러면은 3V0t가 될 거고 여기 넘어오면은 3GT의 제곱이 되겠죠. 없어지고 따라서 T는 우리가 GT를 구해야 되니까 GT는 V0가 되겠죠. 그러면 끝났네요. 이거 V0고 얘는 3V0가 될 거니까 모든 답을 다 했죠. 복잡한 것 같은데 항상 등가속 운동식은 1번식과 2번식이 메인식이 되는 거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 생각하라고 해서 3개 더 있다. 아직 그거 3개짜리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1번, 2번만 가지고 전부 풀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저는 잘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물리 공부를 이렇게 조금 하고 다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물리를 쉬워했겠죠.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똑같은 게 또 들어있네. 또 마지막까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마지막까지. 자, 그럼 주관식만 한번 해봅시다. 주관식 어떻게 이제 활용하는지. 요즘은 주관식이 있죠. 없진 않아요. 있는데 없습니다. 주관식이. 무슨 소리냐? 단답형이에요. 이렇게 단답형. 채점하기 좋도록 서술형 주관식이 뭐 써야 되는데 거의 없어요. 요즘은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객관식을 그냥 바꿔놓은 겁니다. 객관식을 3초일 때 A, B의 속력을 구하시오.
그러면 4일 때 16이면 3일 때 12가 되겠죠. 그럼 얘는 12. B는 자 이거 보고 재빨리 뭐 하라고 했습니까? VT로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된다. AT가 있으면 VT로 바꾸시라. 8, 4. 그래서 8까지 간 다음에 12까지 가야겠죠. 8까지 간 다음에 12까지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나야 되고, 여기 지나야 되고, 여기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근데 3초일 때 구하라고 했죠. 여기가 2하고 4니까 3초일 때 생각하면은 10이 되겠네요. 0에서 4초까지 이동거리를 각각 구하시오. 뭐 이것도 이미 한 거죠. 넓이 구하시면 되고, 요거 넓이 구하시면 되고. 간단합니다. 자, 29번. 자, 시간 기록계와 종이 테이프를 이용하여 자, 실험용 수레의 운동을 측정하기 위해 실험 장치이다. 자, 나에서 라는 가를 잘라 붙인 건데, 자, 이 기울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울기. 이 기울기.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세로에 들어갈 물리량은 속력이 되겠죠. 속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방향이 안 변하니까. 라에서 라를 이용하여 수레의 가속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일정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자, 30번. 봅시다, 30번. 기억을 구하시고 있어요. 기억.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기억. 시간이죠, 시간. 그런데, 요게 지금 28이니까, 이 넓이 자체가 28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산수예요, 산수. 대략 그러면은 뭐 식을 세운다면 t라고 놓고요. 사각형 넓이 et, 사각형 넓이 et. 그다음에 요거 넓이 2, 4, 8 플러스 요거 t-2에 곱하기 4의 2분의 1이겠죠. 이거 계산한 게 28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은 2는 4니까 이게 4가 되겠죠. 간단해요. 3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셔라 그랬으니까 3초일 때 여기면 요 기울기 아닙니까? 요 기울기. 그럼 이 기억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기억을. 자, 연산해 봅시다. 2t 플러스 8 플러스 2t 마이너스 4 28 4t는 24 t는 6이 되겠죠. 그러면 4분의 4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크기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1이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겠죠. 방향 안 주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번에서 면적이 12. 12죠. 여기까지 다 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다 구해야죠. 예. 12입니다. 12. 이제 다 구해야 돼요. 12.
자, 일단 이제 2강을 나가는데요. 프린트물은 좀 이따 드려요. 뭐 지금 당장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자, 기본기를 한번 해봅시다. 기본기. 일단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힘. 이 단원이 역학입니다. 역학의 주인공은 요 힘이 주인공이에요. 힘. 그럼 힘이란 힘의 정의.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없습니다. 배웠는데 안 배웠다고 또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중등 교과에. 교과서를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죠. 써 있습니다. 거기에 힘의 정의가. 그럼 생각해 봅시다. 힘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힘이, 자, 여기 스펀지가 있는데 얘 운동 상태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안 가하고 변할 수 있나요? 그런 걸 우리가 초능력이라고 하죠. 힘을 가하지 않고 변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으면 얘 운동 상태를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힘을 가하니까 스펀지가 뭐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모양이 달라지죠.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게 힘의 정의예요.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건데 우리는 모양 따위 변하는 건 못해요. 못합니다. 저거는. 뭐가 못하겠다는 거냐?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오늘의 주제는 요건데 F는 MA인데 이 스펀지에 힘을 가하면 저게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런 거는. 모양이 변하면 저걸 쓸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배울 일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모양이 변하는 게 없습니까? 세상에? 존재하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유체나 기체예요. 유체나 기체. 없습니다. 물리원에. 기체는 있다. 열역학이라고.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힘을 주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런 가상적인 지금부터 교재에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게 요거 아니면 요거 나옵니다. 문제 조금만 이렇게 물체 그려놓으면 네모 아니면 동그라미죠. 세모도 잘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그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둘은 모양이 안 변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강체라고 합니다. 강체. 단단한 물체라는 얘기죠. 아무리 큰 힘을 줘도 부서지지 않는 물체.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그 물체에 무게중심의 힘을 가해야만 됩니다. 자, 얘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도 질량이 m이고 얘도 m인데 얘는 힘을 무게중심에 가하고 얘는 힘을 여기다 가하면 가속도가 똑같을까요? 안 같습니다. 우리는 저런 걸 하지를 않습니다. 저런 걸. 자, 그래서 네모하고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왜냐? 네모하고 동그라미의 무게중심은 항상 가운데니까. 그리고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철수다. 0이다. 철수와 0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합니까? 구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질량은 다 점입니다. 그거를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정하고. 왜 그럼 저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어려운 거 못하는 거예요. 지금 수준에서. 그렇다고 책에다가 다 점 집어넣을 수 없잖아요. 물리 문제에 다 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점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네모, 동그라미, 철수와 0이 이게 나오죠. 근데 알고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 물리원에서 가정하는 거는 다 강체고 부서지지 않고 또 모양 그냥 형태만 존재하는 거지 얘네들은 전부 다 점이다. 크기를 무시하는 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잡해져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과학고가 아닌 이상 그럴 일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럴 일은 하지도 않을 거고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전부 점 취급하면 되고 강체이고 아무 말 없지만 힘을 가하면 어디다가 한다? 무게중심에 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전제조건을 가지고 푸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해드리냐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제 나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갈 학생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성적 잘 맞아도 그냥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성적 잘 맞아도 교수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가 간단한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힘이 하는 역할이 뭐냐 물어본다면 자 그러면 질량 중심이 아닌 곳에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병진 운동을 하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전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물리원에 원래 회전 단원이 4단원에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 힘드니까 한 단원 빼버렸습니다. 지금 빠져있는 거예요. 빠져있는 거. 그게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근데 대학 교수는 4단원이 빠졌는지 안 맞지 알 바가 아니고 질문하는 거죠. 걔네들 생각에는 그 양반들 생각에는 뭐야 너 의대 간다는 애가 뭐 이것도 몰라? 그런 취급당합니다. 면접은 정말 간단한 질문을 던졌는데 대답을 못할 때 이게 치명타인 거예요. 어려운 걸 대답 못하면 다 그런가 보다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물어봤더니 대답도 못해. 이런 애가 어떻게 의대로 오지? 이런 애가 어떻게 서울대로 오지? 면접이 그리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면접이 크게 작용해요. 여러분들 성적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성적에 선생님도 그걸 몰라서 선생님도 A 고등학교가 있고 B 고등학교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제일 센데 근데 선생님은 여기를 선택했어요. B를. 왜? 대학을 가려면 내신 400점, 수능 400점, 그다음에 실기나 면접 200점. 이렇게 해서 1000점 만점입니다. 산출이. 여기 가면 내가 내신이 안 나오겠구나. 여러분도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선생님 똑같았습니다. 언제 알았냐면 이 내신 400점 중에 내가 전교 꼴등을 해도 381점이에요. 우리 시절에 부모님 시절에 그럼 뭔 소리입니까? 내신 다 버리고 수능 몇 개 더 맞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제가 꼴등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꼴등은 안 했을 거고 내가 적절하게 해도 390점대는 된다는 거예요. 394, 395는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전교 1등 하는 애하고 나는 내가 수능 문제 2개 더 맞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전교 1등 하는 애보다 2개 더 맞을 수가 없겠죠. 그게 함정이긴 하지만 선생님 시대는 요거 때문에 이거였어요. 크게 면접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위 대학 빼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내신 성적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형마다 다르긴 한데 내신은 자격.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시로 빠졌으니까 의미없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밖에 할 게 없죠. 면접밖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상위 대학은 전부 면접이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 당장 내신을 위해서만 하지 마시고 책도 읽어볼 때 좀 물리학이나 화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고
문제 푸는 것만 너무 열중하다 보면 안 되니까 두 가지를 다 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이 전제 조건 안에서 우리는 F는 ma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자, 이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누구? 뉴턴. 자, 근데 이 사람만 알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만 알면. 뭐 세상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긴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약 20년 전에 그러면 세상을 이해해야 돼. 이거 모르신 분 없잖아요. LG 모를 텐데, LG. LG 알아요, LG? 무슨 뜻입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LG 모르잖아요. 부모님들은 알 거야, 부모님들은. 럭키세븐하고 골드스타하고 합쳐져서 LG예요. 럭키세븐이라는 큰 회사가 골드스타라고 하는 전자제품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LG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삼성 가겠죠? 왜? 물어봅시다. 왜 삼성 갈 거죠? 왜 삼성 가죠? 지금 대학생도 지금 이틀 전에 지금 과학고 사모님들하고 술 한잔 먹었는데 이제 다음 주는 인천과학고 애들하고 남자 12명하고 모아야 됩니다. 와, 군대야, 군대 아주. 본인들도 막 반도체 간다고 썼어요. 근데 너 삼성 왜 가니? 삼성이 왜 좋은지도 모르고 가. 월급이 더 많이 줍니까? 큰 차이 없어요. 그럼 왜 삼성 가죠? 성과급. 지금 삼성은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오십니다. 대략 5천만 원 정도 투척해 줍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LG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삼성에 비하면 초라합니다. 상대적으로 얘는 5천만 원 주는데 얘 2천만 원 줘. 그러면 박탈감, 박탈감. 얘 5천 주는데 얘 3,500만 줘도 그래도 싫어할 거예요. 뭐야? 왜 우리는 3,500이야? 그럴 겁니다. 일단 여기는 삼성은 연말에 대략 한 4, 5천 정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차 한 대 줘요. 또 차로 받을래? 아니면 주식으로도 줍니다. 가끔 강매를 해요. 지금 우리 세대가 당해본 걸 얘기를 합니다.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 또 주식으로 가져가. 이렇게 강매를 합니다. 올해는 한 푼도 안 나왔어요. 한 푼도 안 나왔어요. 요 기간 친구하고 요 기간 친구하고 다 있죠. 삼성전자 간 친구가 있고 LG전자 간 친구가 있고 이 LG전자 간 친구는 세일러문이에요. 세일러문 알아요? 세일러문? 달의 요정. 왜 세일러문이냐? 달 뜰 때 출근해서 달 뜨면 퇴근하는 거예요. 얘가 취직하고 얘네 집에서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머른 수 있는데 둘이 술 한 잔 먹은 적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좀 얹혀 살았는데 8시면 일어나서 나가서 11시에 들어와. 와. 그래서 잠깐 마주 앉아서 야한데 나 옮길까? 딴 데.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야 이씨 기다려봐. 한 10년 지나면 좋겠지. 대략 15년이 지났거든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 2인자잖아요, MG는. 특히 이 친구가 뭐였냐면 핸드폰 만드는. LG 핸드폰, 지금 LG 핸드폰 보입니까? 딱 그래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1위 회사와 2위 회사는 엄청난 대우의 차이입니다.
독식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친구는 그때 당시는 LG 핸드폰이 잘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정할 수 없겠지만 요 때는 LG가 더 잘 나갔습니다. 삼성폰을 쓰레기폰이라고 하고, 물론 지금은 아재폰이 됐죠. 지금은 갤럭시 들고 있으면 이제 아재고, 이제 아이폰을 들고 있어야 오빠인데. 이거를 보시면 2인자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더 힘들어요, 삶이. 자, 내가 꼭 삶의 중요한 얘기도 한데, 뉴턴 역학에서 필요한 게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어요. 이 중에서 1법칙은 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자,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요 법칙은 뉴턴이 먼저 한 게 아니고 뉴턴의 선배가 한 거죠. 뉴턴의 선배. 시대상으로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이거 누가 했냐면 갈릴레오가 한 거예요. 갈릴레오가 그러니까 순신이 형님 동생뻘이야. 순신이 형님. 그때 당시로 보면은 이순신이 더 나이가 더 많은 거. 그 다음, 그러니까 같은 동시대 사람인데, 그때쯤입니다. 그때쯤. 얘가 최초로 관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뉴턴이 정립해서 얘기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뉴턴만 기억하죠. 그리고 이후에 아인슈타인 나오니까 뭐만 나오면 다 아인슈타인이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상대성 이론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큰일 날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상대성 이론은 갈릴레이가 한 거예요. 처음 듣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 듣잖아. 대학 교수가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그러면 아인슈타인 생각한단 말이에요.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이. 자, 일단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끄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칙은 물체가 힘을 받으면 질량이 없을 수 없으니까 무조건 가속합니다. 세 번째는 이 힘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힘은 홀로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홀로지. 얘네들은 홀로 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혼자 힘을 가질 수 있죠? 얘가 어떻게? 누군가가 그래야죠. 힘은 쌍으로 존재하는 거죠.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무조건 반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해본 거죠. 이런 거죠. 옆에 있는 친구가 나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근데 대상이 없어요. 누구랑 혼자? 사랑을 혼자 합니까? 응? 그런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내가 뭔가 사랑에 감정에 빠졌어. 대상이 있어야 될 거야. 대상이. 마찬가지죠. 힘을 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얘네 둘이는 힘이 0이 아닌 경우고요. 1법칙은 물체가 힘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러한 얘 선배들이 한 업적을 정립을 잘해가지고 싹 얻어간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뉴턴만 기억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요 뉴턴 선배를 이해해야 됩니다. 뉴턴 바로 위에 위대한 선배 갈릴레오. 이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 뒤에 가면은 아마 3월 달까지는 상대성 이론까지는 다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미리 하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 때문에. 자. 아인슈타인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앞에다가 특수, 일반 이걸 붙여주면 돼요. 요거는 뉴턴 이전에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겁니다. 자, 기준계 또는 관측계 이런 용어가 있어요. 괜히 말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물체가 자유낙하입니다. 정지한 사람이 보면 저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요렇게 보이죠. 같은 자연현상인데 관측자의 상태에 따라서 운동이 다르게 보이죠? 그건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각자 다른 법칙이 성립한다? 그럼 물리학을 뭐 하려고 배웁니까? 뭐 하려고 배워요? 얘하고 얘는 같은 자연현상이 다르게 관측되지만 항상 뭐가 성립해야 됩니까? 물리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물리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 공리라고 그래. 공리. 법칙이의 법칙. 법칙이의 법칙. 더 선행이 되는. 이게 깨지면 이런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PC방비가 얼마냐 물어보면 요새 안 가고 그러겠지만 뭐 기껏해야 1,000원, 1,500원 아닙니까? 근데 뭐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PC방비가 다 달라요. PC방비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다 다른데 동네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누가 관측해도 똑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상대성 이론 나중에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대성 이론 파트에서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자기가 덧붙이는 겁니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자, 그러면 운동 똑같은 물리법칙이라고 하면 이 정지한 사람은 이쪽 X방향, Y방향을 한번 뉴턴 법칙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 X방향으로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정지주 정지? 그럼 X방향으로는 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거는? 안 받았죠? 그래서 얘는 1법칙 성립, 관성의 법칙. Y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G가 되겠죠? 얘는 힘 받았으니까 가속하네 2법칙 성립.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얘란 얘기는 등속 운동하는 요 사람은 자 어떻게 보이냐? 이쪽으로 속력을 갖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대신에 등속으로 움직이죠. 얘가 봤을 때 X방향으로 힘은 여전히 똑같죠. Y방향으로는 같죠. 다르게 보이지만 얘나 얘도 두 사람 모두 X방향으로 힘을 받지 않았고 Y방향으로는 똑같은 중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물리법칙이 성립하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뉴턴 법칙은 버려버려야 됩니다. 처음 듣죠? 이런 것도. 왜냐?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자, 그래서 이거를 싸그리 잡아갖고 얘를 관성, 기준, 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그리 잡아가지고 관성, 기준, 계. 자, 별 얘기 아닙니다. 관측자가 힘받지 않으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두 사람은 힘을 받지 않아서 계속 정지해 있고 계속 속력이 똑같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속하는 어떤 관측자가 있다고 하면 얘가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이겠죠? 얘가 관성기준계니까 얘는 관성기준계가 아닐 거 아닙니까? 비관성기준계 이렇게 불러요. 관성기준계, 비관성기준계. 얘 입장에서는 얘네들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가속하는 물체, 관측자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게 더 법칙 중에 법칙인데 이 법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뉴턴 법칙도. 그런데 버리기 너무 아까워. 뉴턴 너무 아까워.
여러분들 좀 비싼 아이폰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이폰 저 끝에 살짝 기스 났으면 버립니까? 고쳐 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버리기엔 그렇네? 고쳐 써야죠. 거기까지는 물리원에 등장하진 않아요. 어떻게 고쳐 쓰는지는. 물론 등장하긴 하는데 계산은 없어요. 예, 원리만 이해하고 넘어갈 겁니다. 원리만 이해하고. 자, 우리는 모두 파란색만 합니다. 모두 파란색만 해요. 이게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예? 우리는 모두 파란색만 합니다. 파란색에서 서술하는 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고, 분홍색 입장에 생각하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물리원에는 일반 상대성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 당연히 있겠죠. 예, 엄청나게 계산할 건데 이런 계산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학교 선생님마다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해는 하고 가자. 분홍색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한번 여기다가 여러분 알기 쉽게 좀 간단하게 설정을 하나 해봐요. 얘가 2kg짜리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힘 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물을 정지한 관측자와 이쪽으로 2m/s의 속력을 움직이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관성기준계죠. 이 둘은 이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힘 안 받았어. 그럼 자, 뉴턴 법칙이 맞나 살펴봅시다. 정지한 사람 입장에서 얘 정지해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힘 안 받았으면 정지관성. 맞죠? 힘 받지 않으면 가속도 얼마입니까? 0이잖아요. 자기 관측에도. 1법칙 성립, 2법칙 성립. 자, 얘 입장에서 봐요. 얘가 보면 본인은 정지하고 있고 얘가 이쪽으로 2m/s로 보이겠죠. 그러면 얘도 얘 힘 안 받았으니까 등속운동 힘 안 받은 거죠? 가속도 얼마입니까? 0. 1법칙, 2법칙 다 성립합니다. 뉴턴 형님이 훌륭하구나. 천재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2m/s제곱으로 가속하는 관측자가 있다고 하면 이 친구가 얘를 보면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얘 힘 안 받았는데, 분명히 힘을 안 받았는데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이쪽으로 4뉴턴을 받았다고 해야만 이해가 됩니다. 혼란이 되죠. 분명히 힘을 안 받았는데 내가 관측하는, 내가 바라보는 요 세상은 이게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힘을 받지 않아도 가속할 수 있네?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물리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리적 예외를 찾는다. 그러면 노벨상감입니다. 물리적 예외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 이제 뉴턴 형님께서 틀렸으면 고쳐 써야죠. AS에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너는 있잖아. 이쪽으로 4뉴턴이 있다고 생각해. 그럼 다시 0이 되죠? 있지도 않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4뉴턴을 뭐라고 하냐? 관성력이라고 합니다. 관성력. 저런 용어가 완전하게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오긴 나와요. 계산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들은. 관성력이 작용했다. 이런 말이 등장할 수는 있어요. 계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성력의 이유는 이게 실제 힘이에요? 실제 힘입니까? 아니죠.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실제 힘이 아닌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를 부정하면 얘를 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계산해야만 됩니다.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건데 물리원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는다. 원래는 있었어요, 이게. 지금 트렌드대로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언제 또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면접 같은 데서 물어볼 수 있겠죠. 관성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관성력은
비관성 기준계에서 뉴턴 법칙이 성립하게끔 만들어낸 가상적인 힘이겠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당장 지금 공부하는 데는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멀리 봐야죠. 멀리 봐야죠. 그래서 당연히 상대성 이론 뒤에서 나오고요. 나옵니다. 몇번 나오죠. 다만 이런 관측계에서는 물어보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파란색에서만 한다. 철저하게. 그래서 뉴턴 법칙은 힘 받지 않으면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에서 정지관성과 운동관성이 있어요.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있고, 힘 받으면 무조건 가속해야 되고,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반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데 다 뺍니다. 거의 안 나와요.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는 거의 빼요. 물리적인 얘기는 다 빼고 계산만 나옵니다. 그게 지금의 물리학이니까. 뭐가 어렵냐면 작용 반작용과 평형을 잘 구분 못합니다. 이걸 조금만 어렵게 내도 틀리는데 그렇게 어렵게 되는 문제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 자체가 막 더럽게 만들어갖고 어려운 건 있어도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그렇다고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지금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하자면 그래서 한마디로 F는 MA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나누면 힘 받지 않는 세상과 힘을 받는 세상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때 이 질량을 관성 질량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척도가 됩니다. 같은 힘을 줬을 때 질량에 따라 가속도가 변할 거 아닙니까? 가속 질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었다가 이제 이거 이어서 합시다. 쉬었다가